오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극적인 반전을 보여준 한 한국 바이오 기업, 바로 나이백에 대한 투자 보고서입니다. 과연 스타가 될 기업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는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를 띄우면서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맨날 적자만 내던 회사가 갑자기 그것도 딱 1년 만에 엄청난 흑자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확 와닿으실 텐데요. 2024년에는 무려 49억 원 적자였는데, 1년도 안 돼서 2025년 3분기 누적으로는 62억 원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놀라운 반전의 비밀, 그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로 아주 평범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캐시카우 사업인데요. 근데 이게 모든 이야기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나이백은 보고서에서 말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밴드가 록스타의 꿈을 이루려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을 꾸준히 벌어다주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그 돈으로 리스크는 크지만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거죠. 이건 사실 대부분의 바이오 벤처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보통은 어때요? 돈 떨어지기 전에 투자 받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뛰잖아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나이백은 뭐랄까 자기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그 안정적인 직장이 뭐냐? 바로 치과용 소재 사업입니다. 이게 또 그냥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스트라우만 같은 세계적인 회사의 고리식재, 그러니까 뼈이식 재료 같은 걸 팔면서 정말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안정적인 사업 얘기만 들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장을 들썩이게 만든 건 따로 있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록스타, 나이백의 진짜 비밀 병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펩타델이라는 기술 플랫폼입니다. 이게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 이른바 경제적 해자인 거죠. 이건 그냥 약 하나가 아니에요. 약물을 필요한 곳에 정확히 배달해주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비유하자면 약을 실은 스마트 배송 드론? 그런 개념이죠. 이 펩타들이 뭘 해결하냐면요. 신약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풀어줍니다. 첫째, 약이 우리 몸속에서 엉뚱한 데로 가거나 사라지지 않게 보호하면서 둘째, 목표 지점인 아픈 세포까지 딱 찾아가서 그 세포 안으로 약을 쑥 집어넣는 거죠. 보호, 타겟팅, 그리고 전달, 이 세 가지를 다 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이 기술의 확장성이에요. 이게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어떤 약을 싣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폐섬유증, 근육 빠지는 비만, 근감소증, 이런 어려운 질병들을 타겟으로 하고요. 심지어 뇌로 약을 보내는 걸 막는 그 유명한 뇌혈관 장벽, BBB까지 뚫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가능성이 어마어마하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맨 처음에 봤던 그 놀라운 흑자 전환 기억나시죠? 그게 사실은 제품을 계속 팔아서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800만 달러짜리 기술 수출 계약금으로 생긴 일회성 수익이었던 거죠. 자,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과연 이 회사의 이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바로 이 숫자 120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백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로 이 회사를 사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으로 원금을 회수하는데 무려 120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와, 이건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더 확실해져요. 여기 보시면 펩트론 케어진 같은 비슷한 기업들이 있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제약사 일라이릴리랑 손잡았는데도 나이백만큼의 평가는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나이백의 미래 가치에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비싼 가격표 말고도 보고서가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 오버행 리스크. 예전에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시장의 물량이 확 풀릴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 유통주식 비중이 80%나 돼서 주가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전임상,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사람한테서도 똑같이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는 바이오 투자의 근본적인 리스크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한쪽에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정말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아주 매력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너무 비싼 주가와 여러 가지 무시 못할 리스크들이 있죠. 자, 이 양쪽을 저울에 올렸을 때 분석가의 최종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결국 분석가의 결론은 이 저울질에 달려 있습니다. 강세론자들이 보는 건 뭐죠? 바로 검증된 하이브리드 모델과 펩타델이라는 플랫폼의 엄청난 잠재력이죠. 반대로 약세론자들이 우려하는 건요. 비싸도 너무 비싼 가격, 일회성으로 끝날지 모르는 이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리스크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정말 큰데 지금 당장 마주한 현실의 벽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 본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주당 26,500원입니다. 이건 최근 주가가 한창 높았을 때와 비교하면 꽤나 큰 차이가 있는 금액이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미래 성장 잠재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현재 가격에서의 진입은 위험하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좋은데 가격이 안 좋다는 겁니다. 스토리는 정말 멋진데 그 스토리에 매겨진 가격표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결국 나이백이라는 기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눈앞에 비싼 가격과 손에 잡힐 듯한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이 혁신적인 플랫폼의 잠재력을 믿고 지금의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거품의 위험을 피해 한 발 물러설 것인가? 바로 여러분의 그 선택이 이 흥미로운 바이오 기업의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게 될 겁니다.